모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미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1,350원을 넘어서며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K방산주가 잇따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2%대 동반 하락한 가운데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를 논의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입국 전 검사 폐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월요일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 앞서서 헤드라인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원달러 환율도 1,350원, 13년 4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중 무역 적자 뭐 5개월 동안 나오고 있다고 뭐 지금 난리죠. 난리인데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대중 무역 적자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가 과연 정말 망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따가 방산주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좀 덧붙이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의 전일을 나스닥 기준으로 3.9% 거의 4% 가까이가 이제 폭락을 했죠. 다우도 3% 정도 빠졌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진 게 정말로 큰일 날 정도로 빠졌는지 미국 시장을 보면 자, 일단 미국 시장 전날인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도 빠질 겁니다. 빠질 건데 이제 얼마나 빠질 거냐가 문제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60일선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내려온다고 무조건 봐야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60일선 라인까지 무조건 밀린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안 빠지고 만약 오늘 반등을 준다?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60일선 라인을 한번 찍고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눌림 목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더 깨도 돼요. 한 이쯤까지는 더 깨도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깨져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라 그래서 뭐 정말 큰일 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정말 큰일이 날 거면은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3만 자리, 다우존스는 3만 자리가 깨져야 되고 나스닥은 한 1,500 정도 자리가 될 것인데 그 자리가 깨지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진짜 블랙 먼데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오늘 미국 시장 전날 우리나라 시장이 덜 빠진 이유는 전날 미국 시장이 빠진 게 기술적 분석 내에서 볼 때에서는 그냥 양호한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업종적으로는 또 태조 이방원이 계속 강세를 보여줬죠. 오늘 다 그쪽이 뭐 풍력주로는 뭐 CS 윈드부터 해갖고 OCI도 그나마 좀 강했고 S에너지도 강했고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도 강했고 거기다가 조선기자재 역시 강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하고 원전테마주 여전히 오늘도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그쪽이 강하게 버티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별로 빠지지를 않았어요. 코스닥도 뭐 예전 같았으면은 미국 시장 그만큼 빠졌다 그러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확 밀려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도 막 빠졌던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닥 뭐 그런 시장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이제 흐름은 아니었다. 그래도 시장에 지금 버티고 강한 모습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7월 28일 날 FOMC 발표한 이후에서 계속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주, 그다음에 온실가스 관련주 이쪽을 봐야 된다 했는데 온실가스는 뭐 태조 이방원에 지금 들어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어쨌든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내일도 계속 태조 이방원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2% 안쪽으로만 빠져준다라 그러면 조만간에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이틀 안쪽으로 60일선 라인에서 잘 마무리하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미국 시장 반등 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태조 이방원은 계속 강할 예정인 것 같고 약한 섹터들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해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올 때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저는 그럭저럭 미국 시장이 빠진 것보다는 잘 버텼다. 그리고 태조 이방원도 너무 강하게 잘 버텼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나란히 2%대 급락장으로 우리에게 또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시장 함께 보시면서 정말로 이게 이렇게까지 공포감을 갖는 게 맞나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견딜 수 있는 만큼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계속해서 강한 만큼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줄 것이다.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던진 파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내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트윈데믹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아무래도 두 개의 감염병, 두 개의 유행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올해 1월 달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네. 이게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독감 환자 숫자가 그동안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세정도 잘 쓰고 뭐 그러는 가운데에서 많이 줄고 그랬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원래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독감 환자들 많이 나왔던 그 정도 숫자만큼 지금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많이 그렇게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죠. 뭐 일부 사람들은 이거 뭐 감기다, 뭐 자꾸 이거 호들갑 떤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인데, 근데 막상 걸려본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목에 칼침을 넣은 것 같은 엄청난 고통과, 그 다음에 심한 사람은 이제 발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을 잘 때 이게 숨 쉴 때 이 숨구멍이 거의 막혀갖고 거의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러니까 감기와는 정말로 확 다른 그러니까 독감 뭐 할아버지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틀리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감기로 치부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걸려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많이들 한번 좀 경험해 보실 텐데 이게 이제 국내 이제 코로나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줄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 숫자들은 여전히 늘고 있고요. 일단은 다시 올 가을에 다시 재유행을 할 거다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트윈데믹이 아까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제 그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가
같은 이제 성질에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유행병들이 오게 되면 상당히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과 발생 위치를 보게 되면은 하부 호흡기관이라고 하고 독감은 상하부 호흡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발표 자료에 보면은. 그리고 주요 증상과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코로나19 여러분도 알지만 마른 기침, 그렇죠? 마른 기침. 근데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게 심해요. 근육통, 마른 기침, 그다음에 발열, 그리고 피로합니다. 걸리면은 피로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독감도 고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침. 특히 독감은 기침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기침, 마찬가지 근육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이 있고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증상들은 비슷하고 잠복기는 코로나19는 평균 7일에서 14일 정도, 독감은 잠복기라는 게 없답니다. 그냥 걸리나 봐요, 그냥. 근데 어쨌든 주요 두 질병이 감염 경로가 바로 비말을 통한 호흡기 감염인데 결국은 이제 공기 중으로 우리가 이제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유행병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도 이제 10월 달서부터 다시 재유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전망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10세 이하의 이제 영유아 아이들이 지금 이제 사망자가 또 늘고 있다라는 이제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고 일단은 10세 이하 이제 영유아 아이들은 이제 접종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난리도 났는데 거기다 지금 뭐 감기약도 지금 모자른다 없다 이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병이 이제 시작돼서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동시에 걸리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플루로나라고 해요. 플루로나라고 그러는데 플루로나 때는 사망률이 6배가 높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지금 거의 확실시하게 지금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윈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제가 볼 때에서는 이 플루로나 때의 사망률의 6배가 높다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아마 관련주들을 한번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겨울철에서는 이런 이제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그건 사람 아니고 그건 이제 닭이라든지 이제 이런 조류들한테 이제 있는 거지만 항상 뭔가의 질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면서 뭔가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지금 계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드니까 이제 저녁이 쌀쌀하잖아요. 아주 춥지는 않지만 갑자기 공기가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 유행이 또 되게 되면 일단 뭐 건강하신 분들이야 뭐 올해 잘 넘기시겠지만 특히 아이들이 독감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독감철 되게 되면요 소아과 가면요 진짜 아이들이 그냥 꽉 차요. 근데 코로나 유행에다가 독감도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 또 부모님들은 또 아이 요즘에 뭐 10명 낳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 낳지도 않고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또 애지중지 또 키우겠습니까? 근데 지금 감기약도 없다고 난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슈가 안 될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아마 크게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독감, 코로나 동시 유행, 트윈데믹 얘기들도 나와주는 것도 슬슬 아마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또 추석도 또 지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유행병들에 대해서 또 다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관련주들 좀 많이 살펴봐야 될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독감과 코로나19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는 또 이정수 파트너님께 저도 배웁니다. 올가을 재유행 전망이 되는 코로나19인데 이렇게 좀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독감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계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관련주들 움직임 미리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지금 뭐 감기약 품귀 사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정수 파트너님이 저희 서울경제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손소독제 혼자 다 쓰신다고
아니, 저만 쓰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손소독제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신 이정수 파트너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 관련주들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감기약이 지금 품귀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감기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열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말 그대로 감기약 관련주들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약으로 이제 조제를 받는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모자르다고 하고 뭐 아직은 좀 물량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약국에서 이제 진단 없이 원래 우리가 받아서 뭐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콜데온이라든지 그 외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있을 텐데 이미 뉴스에서 많이 없다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겨울철이 이제 코앞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9월 달 시작이니까 이제 11월 달인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9월 달에서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11월, 12월 그러면 독감 거의 뭐 피크 때죠. 그렇죠? 그때에서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감기약 치료제 아니면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얘기하자면은 아마 손소독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 손소독제 관련주들, 뭐 감기약, 치료제, 해열제. 사실 손소독제 정말 좋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느꼈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쓰나 봐요. 쓰면은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독감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을 했죠. 반대로 소아과나 의사 선생님들은 굶어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소독제만 쓰더라도 왜냐면 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병균들을 뭘로 집어먹고 우리가 손을 쓰잖아요, 그렇죠? 손을 쓰다 보니까 손을 잘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감염병이 이제 유행을 할 때에서는 감염이 참 잘 됩니다. 근데 손만 잘 씻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올 여름에서도.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손소독제들이 양이 줄지를 않는다고. 작년만 하더라도 갖다 놓으면 누가 맨날 다 쓰고 그랬는데, 저 아니고. 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서는 그냥 갖다 놓으면 잘 쓰질 않아요.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주사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내지는 귀찮으니까. 라고 많이들 안 쓰시는데 어쨌든 관련주들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감기약, 치료제, 해열제들은 올 겨울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는 상황을 플루로나라고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망률이 6배나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별하게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감기약 품귀 사태가 사실 이미 벌어진 바가 있는데 이런 감기약 관련주들 그리고 당장에 열이 났을 때 급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해열제 관련주들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종목들 어떤 걸 보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련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오니아서부터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바이오니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 6월 달, 7월 달에 한번 급등세를 한번 주고 지금 한 2달 가까이 아직 2달은 안 지났는데 2달 가까이 지금 계속 눌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매집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유행병이 이제 같이 걸리게 되면 그게 플루로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6배 정도 될 거다 측정한 게 아니고 이미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루로나 때 사망률이 6배가 높을 수가 있고 어쨌든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이슈가 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죠. 바이오니아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상승후 뭐 쐐기형 내지는 이제 눌림목을 아주 한참 동안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올 겨울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 그다음에 휴마시스 얘도 마찬가지. 빠질 만큼 빠졌고 이거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 한번 갈 때 되면 열심히 튀겠죠. 아마 올 겨울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튀게 되면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래량들도 분명히 실렸는데 조용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하도 이제 맨날 빠지니까 어느 정도 빠졌냐면 근 한 20% 빠졌을 거예요. 최근에 여기 한 8월 10일서부터 최근만 하더라도 근 20% 빠졌어요.
고점부터 따지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약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동안 한 40% 빠졌고 한 2, 3주 동안 20% 정도 빠진 게 지금 다 제약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아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건데 올 겨울에는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이슈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젠도 있죠. 시젠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쪽 고점에서 요 고점 16만 원짜리가 지금 80% 넘게 빠진 겁니다. 82%.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빠진 종목인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바디텍 매드. 자, 바디텍 매드. 얘도 앞에 있는 휴마시스랑 비슷하게 많이 빠졌죠. 얘도 뭐 고점 대비는 한 34% 빠졌고, 최근 고점 대비 한 10, 얘도 20% 빠졌네요. 그렇죠? 한 20% 빠졌고. 그러니까 그건 다 20% 빠졌습니다. 최근은 20%, 고점 대비는 30에서 40% 정도 그렇게 빠진 애고, 자, 나노엔텍도 있고요. 나노엔텍 마찬가지 진단키트. 얘도 뭐 보나 뭐 40%, 20% 뭐 빠졌을 거고요. 그다음 PCL도 뭐 보나마나 40% 빠졌고 여기서 20% 빠졌을 것 같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는 대형주라서 뭐 40%까지는 아닐 거고 한 30% 정도 빠졌고, 최근 고점 대비는 얘도 20%는 빠졌네요. 좀 가벼운 애랑 똑같이 빠졌네요. 30%, 40%, 20%.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 관련주들. 아마 감기약 관련주 움직인 지가 꽤 돼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잊어먹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잘 안 갔던 애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안 보는 쪽들이 잘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교육주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아마 감기라든지 이런 이제 다시 트윈데믹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은근히 이제 감기약 관련주들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항약품, 감기약 관련주 쪽이고, JW 중해제약. 약국 가면은 거의 사 먹다 보면 한미약품과 아니면은 JW 중해제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녹십자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서 JW 중해제약, JW 신약,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감기약 관련주 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타미플루라고 아무리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나온 건 또 한미플루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신종플루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한 정말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타미플루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독감 관련주, 독감 치료제, 아니면 뭐 타미플루 치료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본 건 아니고 다 보려 그러면은 종목 한 3, 40개 나오는데 일부만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차트가 대체로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는 트윈데믹 관련주들입니다. 최근 20% 고점 대비 30%가량 빠져 있는 상태의 트윈데믹 관련주들인데, 뭐 바이오니아, 시젠 이런 종목들 차트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키워드 첫 번째는 트윈데믹이었는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원전 해체 가지고 와주셨는데, 지난번에 태조 이방원 해서 원전 관련주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전 해체예요, 이번에는?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애들하고 이제 어차피 건물을 뭔가를 지어내니까 이거를 계속 쓸 수는 없고, 뭐 한 30년, 40년 하면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죠. 그래서 한 50년 정도 쓰면은 거의 이제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에서 50년 정도 이제 주기에서 고쳐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갈거나 해체를 하니까, 그냥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 부시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핵 폐기물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건설사가 때려 부실 수는 없고 그 해체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해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제 원전 해체 각 분야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을 이게 모아봤더니 일단은 2030년도까지의 앞으로의 그 시장 규모가 한 123조 정도 규모의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2050년도까지 204조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이게 60년인가요? 2100년이네요. 2100년까지도 이제 222조, 그 다음에도 549조 정도 나오죠, 자료가. 저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원전도 많이 지을 거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도 커질 거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커질 건데, 당연히 원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왜 지구를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2050년 정도까지 이거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모든 동식물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는, 왜냐면은 빙하가 다 녹아버려요. 빙하가 다 녹으면 빙하가 눈이 쌓여 있죠. 그리고 하얀색이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하얀색의 그 특징은 빛을 잘 반사를 합니다. 검은색은 빛을 다 흡수를 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은 그 빙하와 그다음에 하얀색 덮인 눈의 그 반사로 인해서 우주 쪽으로 빛 에너지를 다 반사를 많이 시켜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온이 올라가 갖고 일단은 육지는 줄어들겠죠. 빙하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러면 많은 뭐 동식물들도 많이 그건 뭐 자연 파괴되는 거는 둘째치고더라도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한 2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2도가 뭐 별 수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2도가 올라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틀려집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뭐 미국 아니면 유럽 막 50도, 60도 올라가는 동네들이 있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 사막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막화가 더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여름에 뭐 홍수도 자주 더 많이 벌어질 것이고 슈퍼 태풍이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구의 온도가 막 50도, 60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 멸종 단계로 갔을 때 2050년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탄소를 줄이지 못했을 때 지구 온도가 뭐 여름 온도들이 다 50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데 뭐 80도 올라가겠죠. 그럼 50도, 80도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단백질은 대충 한 40도 되면은 이제 익기 시작해요. 익어버려요. 그러면은 꿀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물고기라든지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사람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다 익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면 곤충하고 식물도 50도 정도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작년, 재작년 모여가지고 이거는 지구의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빨리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뭐 최근까지도 뭐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시키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탄소를 줄이자 이걸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재생 관련주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지만 위험해요. 왜냐면 방사능을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그게 이제 그린 텍소노미, 그린 에너지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지구를 살리고 탄소를 줄이고 지구 온도의 50도가 넘는 것을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전 쪽으로 지금 많이들 그래야 획기적으로 좀 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각국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몇 가지 기사들 나온 것들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집트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뭐 39조짜리에서 우리나라 맡은 게 이제 3조 원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조 원 정도 맞는 그 엘바다 원전, 그 4기, 그 얘기 이후에서 뭐가 있냐면 폴란드 6기 40조짜리
요거 이제 폴란드 원전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11조. 요게 이제 뭐 또 조만간에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맨날 조만간이래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11조짜리 또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네움시티를 640조 들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10기 12조짜리 입찰을 올해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만나갖고 뭔가 얘기가 나와서 따내면은 이제 12조짜리 10기 그리고 사우디 얘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영국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지금 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원전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원전 사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UAE도 4기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바카라 원전 차질 없는 준공을 약속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비밀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체코 8조짜리 요것도 지금 중동하고 영국하고 수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일단은 거의 배제됐다고 보고 중국도 뭐 거의 배제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체코도 우리나라가 좀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8기 요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서도 카자흐스탄 이게 2기 1,400메가와트급 요 2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루마니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이제 수주 소식들이 올해 내년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에서는 뭐 각 나라들이 돈이 없니 뭐 하니 뭐 어쨌든 경제도 안 좋고 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그 각국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안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벌금도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는 거지만 만약에 탄소가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무역을 하는 데서 이제 그 뭐 과세를 엄청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경제 제재는 거기에서만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난 벌금 그러니까 그 체벌성의 과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국들이 지금 머리를 모아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서라도 소형원전 SMR이라든지 그냥 SMR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빠르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MR 쪽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이슈들은 계속 올해 내년에서 계속 될 것 같고요. 원전 시장 그다음에 원전 해체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체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전을 지금 짓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원전을 지금 해체하고 하는 부분들도 전 세계 나라에 지금 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을 텐데 그걸 보다 보면은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원전들을 이제 해체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1970년도서부터 건설됐던 원전들이 지금 하나둘씩 폐로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0년까지는 계속 이 원전에 대한 해체 시장이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저기 보면 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지금 해체해야 될 개수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걸 다 해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들을 또 거의 넘버 3 안에는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뭐 건설주들도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저 자료는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따온 건데 저런 이제 원전 앞으로 큰 해체 시장도 많이 열려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탈원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들이 많이 쪼그라들어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앞으로 향후 100년까지도 먹거리 시장이 크게 열렸다고 하니까 뭐 지금서부터가 이제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황금기로 접어들려면 내년일 것 같은데 지금서부터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와 함께, 그러니까 방산주도 되게 좋잖아요. 방산주와 함께 원전 테마주들도 먹거리 쪽으로는 성장성으로는 거의 걱정이 없는 그런 이제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계속해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원전주들이고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원전 해체 시장도 그만큼 큰데요. 그동안 사용을 오랫동안 하면서 노후한 원전들,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로 이동을 해 나가는 추세이고 계속해서 원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도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한 달 사이에 50% 가까이 주가가 오른 종목도 나올 만큼 계속해서 기세가 좀 무섭게 이어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예요. 네. 자, 이정수 전문가께서는 이 원전주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조정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 일단은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또 타이틀이었잖아요. 원전을 하겠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정부에서 뭔가 테마로 강하게 정책적으로 미는 거를 민다 그래서 에휴 설마 저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뭔가 강하게 뭔가 재료를 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섹터를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많이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가 원해요. 전 세계가. 왜냐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거 한다라 그래서 뭐 엄청 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 태양광 풍력으로 서울 시민들 다 그걸로 화력 발전소 안 돌리고 터빈 안 돌리고 그다음에 원자력도 안 돌리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충당이 안 되죠.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보조 정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쓰는 뭐 에어컨도 돌리고 TV도 틀고 그쪽 컴퓨터도 틀고 뭐 전기장판도 틀고 이거 다 쓰려면 불도 켜고 이 전기를 많이 쓰려면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전밖에 없는데 화력발전소는 여러분 알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와서 인류가 멸망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1도, 2도 그러니까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온도 2도 올리는 건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 한복판에 열심히 장작을 떼갖고 다 불을 올린다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갑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도를 올린다는 건 엄청난 이게 큰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도는 거의 이제 평균을 계속 유지를 해요. 원래 하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은 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잘 조정이 받질 않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지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에 다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서 그래요. 강해서 잘 조정 안 받는데 오늘도 미국 시장이 전날 그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원전 테마주들은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조정받으면 눌림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공략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료를 준비했던 이유가 그렇게 딱히 먹거리 시장이 그렇게 걔네들이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악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뻔했던 거는 탈원전 했을 때에서 그때에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타격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뉴스에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정상화가 되면 왜냐면은 그동안 한 3년, 4년,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원전하던 사람들이 다른 뭐 전기공사로 넘어가든 아니면은 다른 뭐 신문 배달을 하든 하면 치킨집을 차리든 왜냐면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그래서 그 직원들도 뭐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 그래서 정상화하는 데는 앞으로 뭐 1년은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K 텍소노미로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자들은 계속 원전 이슈 있을 때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폴란드 원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집트 원전, 뭐 루마니아, 뭐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뭐 영국 뭐 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계속 SMR 아니면 그런 이제 대형 원전까지도 하려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지금 계속 수주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잘만 넘긴다 그러면은 그 이슈 때마다 계속 급등하는 상황이 오래.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100년 정도의 시장을 얘기했지만 지금서부터 10년 동안의 시장을 봤을 때에서는 이게 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슈퍼 사이클, 황금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직 아니라 보는데 그래도 50% 올라갔으면은 적당히 조정받을 때 잘 사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한 사람들은 그냥 배 터지게 먹었다 싶으면 거기서 팔고 나머지 조금은 그냥 남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크게 보면은 아직 큰 시장이 남았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내년 정도면 본격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 만큼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파트너가 직접 선정을 한 오늘의 특징 섹터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자, 방산주 섹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방산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하고 방산하고 태조 이방원 이쪽이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종목이 신고가를 갔어요. 이 시장에서 신고가를 갔는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신고가 간 종목.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했고요. 강했던 이유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여파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래 과거에는 그 러시아산 무기가 2위였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그래서 전 세계에 판매되는 무기 1위, 2위 이게 거의 러시아, 그다음에 뭐 독일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하기 한참 바쁘니까 무기 수출 못 하고요. 지금 있는 것도 다 지금 부서져 가지고 지금 뭐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있는 것도 지금 없어 갖고 옛날 거 지금 쓰고 있는 러시아인데 어디에 뭐 수출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무슨 뭐 F-16기 같은 경우는 왜냐면 F-35 그거 수출하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35기 만드느라 보잉 같은 경우는 F-16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거 받으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뭐 대만하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도 지금 위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 때문에 지금 유럽 쪽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무기 수출들이 계속 수출권들이 계속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산주들을 저는 계속 좋게 보는 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서도 무기를 한 9조 정도를 이제 수출권을 따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작년에 9조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벌써 이번에 또 따는 것도 25조. 그래서 올해까지 한 50조까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한 50조 정도를 다 따내면, 그리고 이게 계약한 게 25조가 팔리면 그 뒤에 애프터 시장,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거는 거의 2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팔면은 비행기 뭐 나사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갖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한번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용역에 가갖고 월급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날개 찢었다면 날개 갖다 붙여줘야 되고, 그런 시장들이 이제 애프터 시장이 2배라고 하는데, 그럼 25조 팔고 나머지 2배 50조, 그럼 75조 시장이거든요. 엄청 큰 시장인데 지금 뭐 계속 그 뉴스들이 이제 맨날 때리는 게 대중무역 적자 5개월 동안 났다고 난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2014년도서부터 2017년도에 한중 FTA를 하고 나서의 한국과 중국의 교역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뉴스를 뽑아왔어요. 봤더니 대충 보면은 수출은 1,400달러, 1,200달러 정도로 평균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은 1,200달러, 수입은 거의 뭐 800억 달러 정도로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봤는데, 그냥 그래서 차이 정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수출 수입 그러니까 팔고 사고 그거 빼고 그 차이를 보게 되면 대략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5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그동안 2014년도서부터 2017년도 사이 한 3년 동안 4년 동안 2014, 15, 16, 17 4년 동안 매해 평균 한 52조 정도의 그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수출을 52조. 근데 저는 이 방산이 지금 이렇게 크게 열리게 되면 지금 100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향후 한 몇 년 뒤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조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K방산과 K원전으로 대중무역 적자를 저는 충분히 다 틀어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뭐 대한민국 뭐 망했느니 그게 아니고 중국은 이제 적자 나는 걸 이제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적자 나는 거 지금 적자 뭐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수익 났던 거 못 먹어 그러니까 수익 났던 거를 그거를 어디서 채울 거냐? 그러면 K방산과 K원전 쪽으로 저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한민국의 뭐 미래가 뭐 암울하니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네, K방산이라고 하죠. 우리 방산주가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조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목표치를 50조로 잡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방산주인데요. 대중무역 적자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 방산주에서 충분히 메꿔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방산주 지금 관심 갖고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방산주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발견을 위한 여정 착실하게 떠나봤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과연 어떤 섹터에서 유레카 종목을 발굴을 해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을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오르비텍 원전주죠. 네, 원전주이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원전 해체 얘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오르비텍. 아까 자료를 여러분 보여드렸던 것도 뭐 자료 두 가지가 이제 다른데 하나는 이제 오르비텍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했던 거라더라 보니까. 어쨌든 내용은 이제 원자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ISI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항공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역도 보내고 이제 그런 산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사선 안전 관리,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제, 그다음에 방사선 계측 사업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원전을 짓고 안전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전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관련주라서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올 때에서 나오는 종목인데. 지금 뭐 자포리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IAEA가 지금 가갖고 사찰을 하는데 뭐 뉴스로는 뭐 속보가 뜨면서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일단 다 찌라시고요. 일단 뭐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전 세계 원전 이제 노후된 게 너무 많아요. 70년도서부터 지어갖고 그러면 이제 해체를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뭐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따냈더니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건설사가 들어갑니다. 현대건설부터 건설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자재 관련주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자재 관련주에서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상황, 한전 KPS. 근데 거기에 얘도 들어가요. 오르비텍 이렇게 되고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도까지는 123조 정도의 시장이 열려 있다. 이거고요. 향후 100년 동안 550조 시장이 계속 열려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이 오르비텍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번 매수 가격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르비텍 시간에서는 7,400원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가상으로는 7,360원에서 마무리된 것 같던데 어쨌든 오늘 일단은 두 개의 양봉을 박아놨습니다. 두 개의 양봉을 박아놨고 일단 모양은 좋게 만들어놨어요.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지금 시간의 차트를 보면 2,350원으로 끝났네요. 장중에 400원까지 갔다가 어쨌든 강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된 것 같아서
7,360원에서 7,260원 오는 종가 정도 내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러프하게 잡으세요. 어차피 안 깨질 거니까. 원전 산업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니까. 그리고 목표 가격은 길게 보면 10,000원 봅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 갈 수 있는 일단 원전 해체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향후 100년 동안 먹거리 시장이 열려 있는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오르비티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오르비텍이었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의 강연회 안내입니다. 9월 3일 토요일에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